발표 및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 첫 번째는 줌으로 접속을 하셨는데요. 교육부 미래교육 추진 담당관실의 이상범 팀장님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부덕대교시고요.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예, 지금 네. 주제 발표 1위 이상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코너고요.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방안으로 적혀 있는데요. 말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부 미래교육 전략 팀장 이상범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실은 사실 당연히 춘천에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한 2달 전에 이렇게 이제 학회 측과 말씀을 드리고 참석을 감히 참석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또 이렇게 정부 조직의 메인 몸이다 보니까 제 일정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못해서요. 오늘 너무 죄송스럽게도 여기 온라인으로 그냥 교수님들 또 학계에 계시는 연구원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교육부에서 미래교육과 또 미래교육 관련된 정책 과제 발굴,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 교육, 또 디지털 인재 양성, AI 교육, 정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보교육학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또 발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마 또 제가 이렇게 학문적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오늘 학술대회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는 학문 이론과 또 정책 현장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서 좀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방안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이제 국정과제 81번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국정과제로 설정되었고 이제 정보교육 또 소프트웨어 AI 교육 활성화를 범부처가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부와 또 과기정통부 또 이제 산업부, 고용부 또 중소기업 벤처부 또 여성가족부까지 참여해서요 다 같이 함께 국정과제 81번의 실행 계획을 담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좀 추진할 정책 과제들이 정부 내에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쇄된 자료와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는 담지 못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필요한 사항은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나 AI 등 디지털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산업부나 또 이렇게 산업계 실태 조사를 보면은 보통 인력 부족률이 한 2%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디지털 분야는 한 4% 이상 인력이 부족한 걸로 나와서 굉장히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서 인재 양성의 주체인 교육 현장에서도 그 AI 기반 디지털 교육 혁명에 대한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정책 상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역량 수준인데 참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드렸던 그 인쇄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인쇄 자료에는 그림하고 제목하고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 성인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보유율 보시면 여기서 성인은 이제 16세에서 65세이고 그 성인들 중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문제 해결력이 일정 수준, 뭐 평균 이상의 인구 비율을 아마 OECD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이 나왔던 것 같고요. 청년층은 이제 평균보다 약간 높고 55세, 65세는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OECD의 국제 성인 역량 조사 PR이라고 하던데요. 그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디지털 영역만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인데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은 좀 격차가 심하고 또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기회는 OECD 평균이 54%인 반면에 한국은 49%로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12월에 과기정통부 등 이제 관계부처가 그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또 저희 교육부에서도 20년 11월에 AI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통해서 이제 각 부처가 다 함께 지금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인재 양성에 기반이 되는 초중등 교육에서도 그 교육과정인데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8년부터 필수화되었고요. 또 2020년 9월부터 는 고등학교의 AI 과목이 다양한에 이제 저희가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 총론 시안 발표를 통해서 정보교육과 시수 확대 권장 등의 그 정보교육 강화 방안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디지털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충분히 양성해서 사회 수요에 맞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유아부터 평생 직업 교육에 걸쳐 AI 이해 교육, 또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맞춤형 학습 등 교육 현장에서는 그 미래 교육의 한 축으로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해서 교수 인력, 즉 초중등 교사나 대학 교수님들의 그 디지털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교육 환경 조성 등 교육 분야의 그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정부는 정책 추진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첨단 디지털 산업에서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사회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진보 수준에 대응해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두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또 민간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정책 추진 방향별로 이제 대략의 정책 과제를 제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가능한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인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초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나름의 정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한 것인데요. 디지털 세상을 즐기면서 디지털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개념보다 그냥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재들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요즘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IoT,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활동을 할 인재들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100만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징적 목표입니다. 전문 인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각자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라는 상징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지만 아마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서 아마 각 부처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지금 정책들을 설계하시고 또 재정 지원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징적 목표인 100만이 어쩌면은 이번 정부 내에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부터는 좀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되지만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크게 4가지의 단계별로 좀 정책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고도화된 전문 인재, 그다음에 도메인에서 자유롭게 적용하는 인재, 일상에서 이제 또 활용하는 인재, 마지막으로 교양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재. 이렇게 4가지의 정책 대상을 구분해서 정책 과제를 모든 부처들이 지금 찾고 발굴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화된 이제 전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영재고나 마이스트고에 대한 육성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디지털 관련 학과 등 첨단 분야의 정원 규제를 개선해서 대학의 학과 정원이 쉽게 한다든지, 또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들의 그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메인 분야에서 자유롭게 적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선 굳이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인문사회든 예체능이든 비전공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디지털을 융합할 수 있도록 AIX 또는 디지털 X 융합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또 국정과제인 부트캠프를 좀 활성화해서 디지털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에게 좀 집중 교육을 제공을 하고 학점을 좀 이수할 수 있게, 아니면 학점이 힘들면 마이크로 학위 등도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무크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누구나 신기술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직자 디지털 전환 교육이라고 제가 좀 명기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시도별로 우수한 전문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평생교육의 그 학습 경험 인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산해서 직장인들이 직장과 캠퍼스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런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재직자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전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은퇴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강사 인력이나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과기정통부나 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한 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요.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양과정, 심화과정을 좀 확대한다라든지, 또 대학 내 디지털 학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학습 혁신 커뮤니티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그런 학생들의 동아리 등의 활동도 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를 위해서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나 또 이미 이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배움터 등을 활용해서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디지털 격차가 또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농어촌 학생이나 장애 학생, 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거고요. 또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또 디지털 교육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디지털 배지라고 표기를 하였는데요. 국정과제로 디지털 배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다양한 교육 경험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배지를 부여해서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문화, 또 역량을 갖춘 인재가 취업 등에서 우대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이제 큰 정책 방향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또 혁신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교원에
디지털 전문성 향상, 또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명, 또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적정 규모 정보교과 교원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이제 정보교과 교원의 확보와 배치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 한편에서는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시에 이제 두 가지 요인, 정보 교원의 확보와 또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두 가지 변수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될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 그다음에 대학 교원, 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재교육 지원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나 이제 교수분들께 정보나 그 소프트웨어 관련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중등 교원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에서 그 AI 융합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년 동안 5,000명인데요.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7,0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대학에 이제 비전공 교수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을 해서 교수님들도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원 양성 기관의 혁신이 필요한데요. 예비 교원이 충분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답 추진 체계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민간, 기업도 있을 테고요. 시도교육청, 대학이 함께 좀 연합을 해서 아이의 답 추진 체계를 구성을 해서 디지털 시대에 교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정립을 하고 또 교원이 그 디지털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시범 사업까지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학습 튜터링 시스템, AI 보조교사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관련 빅데이터 수집 체계를 좀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안정화시켜 나가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현재 지금 수원, 대구, 광주 세 군데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양질의 에듀테크가 개발 활용되고 또 검증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지털 혁신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어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그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확정해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교사학습 통합 플랫폼, 이제 흔히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플랫폼, 그 다음에 또 고등평생 단계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학습 이력을 개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이 포트폴리오라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대 효과인데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를 양성 공급해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고요. 또 모든 국민이 디지털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본부처가 함께 협력하고 또 민간과도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직은 한정되어 있어서요.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제 발표가 있고 토론회가 있는데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분하고 대화 정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손 드시면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신승기 교수님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쪽 카메라 예. 일어서실까요? 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 신승기 교수입니다. 발표해주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된 내용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우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교육대학에 근무하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많은 인재들을 기를 수 있고 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교육대학이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과 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인재 양성 관련해서 좀 추진되는 그런 방향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아마 이제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1년 넘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초중등 교육에서 정보교과 실수 말씀이 가장 많으셨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또 타교과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과정 내에서 무한정 들리는 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높은 벽을 좀 실감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실제 교육과정은 아마 지금 현재 알고 계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는 아마 그 교육과정 내에서 명기된 내용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정책적 기재를 좀 통해서 학교에서 정보 교육 실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할 기재들을 여러 가지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안들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건데요. 실제 정보 교육 과정 내에는 어느 정도 지금 사실 타교과와도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사실은 그 숫자를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교원들, 교장 선생님들, 교원들이 아니면 학부모들께서 이 정보 교과를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기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조금 더 저희가 또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주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한 번만 더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